예,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천천히 그냥 그 소풍만 기분 아까 전상명 선생님 귀천에 소풍 얻는 기분으로 그냥 편하게 예, 드시면서 고맙습니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보감은 누가 도대체 지었냐 그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는 크게 학설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명나라 때 법익보이라는 사람들의 선녀들의 금을 모아서 지었다 하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운둔에 특히 원나라, 명나라의 이 조체기에 혼란한 시대니까 공부를 하신 분이나 운둔에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충렬한테 추적이라는 분이 철학권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범일권에 넘어가서 고인권 정리했다 이런 학설을 주장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안 났지만도 요 원래 대다수 사람들이 범일권이 정리한 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특히 보면 이 유과의 이야기의 대다수고 그다음 모가도 들어있고 있는데 불교의 내용은 전혀 쓸게 있어요. 참 특이한데 마음 취향이라면은 불교가 가장 중요한데 불교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요 명나라 때 하고 고려 총련을 왔다는 이 두 가지에서 해답을 받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중국은 성리학적으로 사상이 바뀌어집니다. 유과처럼. 고려 충렬 뒤에 조선족 오면 역시 유과처럼 바뀌어집니다. 조선조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한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한낮이 밤이 됐다가 흘러가는 게 파동인데, 파동인데. 파동 또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도 태어났다 죽고, 그 다음에 해도 달도 끊임없이 바뀌는. 심지어는 거대한 우주도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 되는데 빅뱅 이후에 우주도 하나의 파동이 있잖아요. 그냥 파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것은 뭐냐? 양자라고 양자 물리학을 하는데 양자의 조그마한 세계에서 계속 파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고도한 존재하는 거죠. 극하면 시야하고 또 셋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 중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들 때는 새로운 아침에 태양이 있다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이 온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역경이 걸음이 돼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수 있고 그 역경 속에 주단다가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파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명나라와 고려 충렬 다 곧바로 조선조가 승리했기 때는 고려 때 불교가 너무 승리해가지고 너무 성한 불교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나오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유화인데 유화도 특히 성리학입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배척하게 돼요. 그것은 불교가 좋다 나쁘다. 그 무슨 나서 사상이라는 것도 오늘날 광보, 은하도, 진보, 보수와 이 둘이 흘러가는데 모든 사상도 시간과 파동을 타고 있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파동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각자의 공부가 되겠죠. 절대라 크는 순간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의 제사장 가도 절대라 크니까 그 순간에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인데 그 마음의 유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 주변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명심보감은 바로 새로운 세계의 사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불교란 거대한 철학 체계가 바로 원나라나 그 다음에 이쪽에 고려를 바치고 있던 것이
그 자체가 거기에 새로운 변화, 조선에 새로운 변화가 오니까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영신보감에 나온 글들은 이 불교의 내용을 뺐다는 거죠. 실제로 마음씨한 불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내용 중에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미 이것이 거의 뭐 1200년, 1300년 그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현대 안 맞죠. 그러나 안 맞더라도 그 가운데는 보석 같은 글이 많죠. 오늘날 모든 경전, 육아 경전, 도장 경전, 그 다음에 성경, 불경, 그 경전들이 100% 다가 보석 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진짜 보석 같은 게 나머지는 우대적으로 시대가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헤아려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신보감의 첫 번째가 개선입니다. 이건 또 이해하는 거예요. 개선이 왜 명심에서 개선이 왜 개선 나오냐? 그렇잖아요. 이을계라는 건 실사거든요. 실사. 이 실사라는 실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희 저는 해선 고향인데 해선 동네 가운데 가면 삼밭이라는 게 있어요. 삼밭에는 삼을 심어가지고 공동 작업해가지고 삼배자가 있는데 그 삼밭에 삼을 심어가지고 드럼통 반 잘라 거기서 삶아가지고 찬물에 담갔다가 그 다음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좀 찢어가지고 이어가고요. 그리고 요걸 전부 다 하나씩 이어가지고 이렇게 타리를 만들어가는 게 실사예요. 우리가 보통 이 양털 같은 거 이것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어가요. 그 형태에서 나오는 게 실사.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실들을 이어가지고 전부 다 요 실탈에 엮어가지고 하나의 사용을 도구로 만드는 거죠.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어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양털을 뽑아냈을 때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이어서 계속 길어져야만이 그것으로 옷을 짜고 뭐 다 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뭐든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만이 끝인 거예요. 읽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로 마음의 자세이면서 내용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이렇게 변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실타래 하나하나 분리되면 평생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하나를 자꾸 시기를 갖듯이 계속 지속에 나갔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됩니다. 자기만의 해안. 사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음악 잘하고 축구 잘하고 뭐 야구 잘하고 수없이 많은데 그 잘한다는 건 뭐냐? 거의 그 사람의 입대를 보면 평생 그쪽으로 밀어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수없이 인생에 유혹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유혹. 저도 뭐 저거 술 좋아할 때 이런저런 많이 겪지만 그 모든 유혹이라는 것들 속에서 자기가 이어갈 수 있는 세계는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명심보가 제일 좀 이어지겠다. 그쪽은 계속 지속해야 된다. 지속이면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매일 아침 다른 곳에 내가 요 가면 기룡산이 있다, 고연산이 있다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늘 이쪽만 갔다가 내일 저쪽 갔다가 계속 시간이만 돌다 보면 한 번도 못 가요. 어느 하나를 딱 정했다면 그것을 계속 밀고 가다 보면 저기서 갈 수 있거든요. 그 지구력 공부가 어떤 분야의 공부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할 수 있다. 이해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가 극복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인데, 선. 요게 양 한 마리고, 딱 찍은 거 여기 아래에 두 개, 요게 가는 거예요. 양 세 마리. 요건 우리예요,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양떼를, 이 세 마리, 100마리 양을 딱 들고, 둘을 양을 누비고 가는 거죠. 그럼 저녁에
100마리가 그대로 오면 이건 뭐라 그러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냐? 저 사람 착한 사람이 할 때 뭘 보고 착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착하다는 거예요? 결과. 양 100마리를 우리에서 끌고 나와서 들에서 양을 밀고 저녁에 이 도착을 찾거든요. 그대로 도착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참 행복의 결과가 좋아. 그거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중간에 2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을 끌고 와서 마지막에 100마리를 갖다가 저녁에 우리를 딱 집어넣는 순간까지 이 2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잘할 선자. 착할 선자. 순수할 선자. 순수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떼를 딱 몰고 100마리 가면 쫙 흩어져 있는데 그 양떼의 모습에 자기 눈을 딱 모으고 마음을 딱 놓아가지고 그 양떼의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그게 순수한 거죠. 마음에 순수해야 돼. 잡념이 많으면 내가 어디 갔지?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저기서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잡념이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선이라고 나왔을 때는 순수하다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 할 때는 이 착하다는 것보다 참 선한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 그 말이죠. 참 순수한 사람이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잘할 선자는 이 지속입니다. 요거는 순수할서는 집중의 형상입니다. 집중이 순수하다면 내가 딱 대상에 집중을 하면 막 순수해잖아요. 순수할 선자는 집중하는 집중. 어떤 대상에는 막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하는 공부가 요 근래 명상 참선이 전부 다 집중하는 공부시켜야 됩니다. 명상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이 전부 집중 공부. 제가 명심보감 할 때 이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이 결국 마음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해지려면 잡념이 갔어져야 되는데 잡념을 가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몰입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몰입을 하면 마음이 고요하게 조금 맑아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잡념들 흔들리기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할 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잘할 선. 이거는 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속을 시켜야 돼요.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하다가 계속 지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 유지를 안 하면 못할 거예요. 오전 하다가 오후에는 그냥 근육 밑에 타면 안 되죠. 그러고 나한테 다 넘어가요. 그러면은 결과가 100마리 그대로 창을 도착한 집에 우리의 도착을 하는 거예요. 착한 선자. 이 착한 선자는 3가지 큰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 틀을. 그러니까 이 명심이란 뭐가 명심이란 몸에 온 거울을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은 어디냐면 첫째가 개선. 자기 순수함을 계속 지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수함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이 뭐 아까 했지만도 남이 함부로 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부모님이 자식 교육 그렇게 잘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 제일 첫 기제가 개선. 계속 자기의 순수한 영혼, 순수한 마음, 그리고 늘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글들이 있다는 것이 개선입니다. 이
아까 편가를 어떤 거의 개념이냐면 이 대죽이에요, 대죽. 이 대죽은 뭐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책을 축간에 이렇게 축간에 있어요. 이 축간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가죽으로 묶는 거죠. 그래가지고 꿀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런데 요게 이거 지게호라고 해요, 지게호. 들었죠, 지게호. 이거는 쉽게 이렇게 된 문이죠. 이렇게 문인데 이 문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람 눈 같은 거 이렇게 일단 이렇게 양동문. 요거는 한쪽 문만 있고 한쪽 문. 방으로 말하면 방에 통풍구멍이 바로 이거 통풍구멍. 그 통풍구멍인데 요게 이제 책잔들이 책잔. 요 아래 책잔들이. 이 대나무로 만든 책을 통풍구멍 위에다 놓으면 바람이 잘 통해가지고 이게 곰팡이 같은 거 쓸어요. 이 대나무라는 게 나무이기 때문에 습기가 이게 썩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트는데 보관하는 게 편이 아니에요. 한 편, 두 편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리 편잖아요. 그 공기공부에다가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개선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순수한 영어를 지속시켜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개선편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개선편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공자가 나와요. 이 공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라는 사람은 오늘날은 성인을 추앙받아가지고 전 세계도 다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도 한 인간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숙량물인데 이 숙량물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3명 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거는 첫째 부인한테는 딸만 9명. 딸만. 둘째 부인한테는 소아마비인데, 불구자. 소아마비라고 소아마비 아들인데, 이 맹피라는 사람인데, 맹피. 불구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나이가 드시고 60이 넘고 보니까 나도 온전한 자식을 하나 얻어서 내 대를 잇고 싶다는 염원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는 딸이 3명이 있는데 친구가 딸이 3명인데 너 딸한테 한번 이야기하더라. 혹시 맹대 피지 몰랐느냐. 그랬더니 이 3명의 딸 중에 위에 둘이는 전혀 안 하고 이 막내딸이 좋다고 해요. 그게 숙량물이 60이 때 그 막내딸 16살. 50년 나이. 그 50년 나이 차이에서 그래가지고 딴 게 공자예요, 공자. 공부라고 해요. 공부는 이부산에서 기도 들어가지고 공부인데, 이 공자가 태어나가지고 3년 만에 아버지가 됐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 어린 어머니, 그 후 이제 20도 안 될 어머니인데, 한 20살. 그 어머니가 모든 가정을 다 했거든요. 공시 집안하고 거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 뒤에 나오죠. 그래 왜 갔겠어요? 그래 외가 쪽에서 크는데 그 공자 당시에는 사회가 마치 오늘날 인도에서 계급 사회라고 하듯이 공자 당시에 중국 사회가 계급 사회였어요. 제후는 제후, 왕은 왕, 그 다음에 중간 간부들 상까지 전부 다 세습에 세습. 자기들끼리 세습 방식. 세습하는 시대는 뭐냐면 공부도 평민들 아래 있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공부 위에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공부를 했단 말이야. 문자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더군다나 아까 했지만도 50살 차이 나는 어머니하고 둘 차이 났으니까 이걸 좀 정하는데 오늘날 정치판에 가면 이 말 말씀드려요. 야합. 그렇잖아요. 정치판에 많이 쓸마다 야합이라고. 저 야합이란 말에 출전이거든요. 출전. 출전이라는 것은 사전 찾으면 출전은 요 단어가 나오는 원인, 근본 책단하는데 그 출전이 왜 나오냐고? 숙량, 공자하고 숙량을 하고 그 안징제인데, 이 안징제란 어머니 둘이가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람 아니고 둘이가 야합에서 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공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그 공자는 심지어는 사마천은 뭐냐면 공자를 갖다가 제후의 발전에 올려놓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사마천이고 사계고 제후, 공자는 제후라고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게 예쁜 사람인데 야합을. 그래 이런 상태에 태어난 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어나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에서, 이 안씨 어머니 쪽에서는 아마 오늘날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학자 추측하기에 어머니 쪽에서는 옛날에 이 주나라 이제 은나라의 그 제관들 출신의 제사진 아까 제사 지는 사람들이 은나라가 망하려고 전국을 또 따라다니면서 남의 제사나 지내지고 장사나 차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고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아마 내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계속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글이 남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외가를 통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 한 예로 역시 사마천의 사계 나오는데 공자는 어렸을 때 제기를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들어봤었으니까 그치?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대사를 묶고 나는데 머리로 제기를 갖고 놀았다거든. 그런데 사람의 지혜 발달 사이에서 인지 발달 사이에서 보면은 대개 한 5월 되면은 모방의 시대를 들어봤어요. 모방의 시대. 그러니까 자꾸 모방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외가 쪽에서 그런 제대 문화를 다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자도 그런 제대를 갖고 있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공자는 태어난 아버지 일찍 죽고 호르몬이 고생을 받으면서 그런 외가를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요.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치열한 고민이 바로 공자란 거대한 성인이 태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리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내과학에도 이 사람 내과학에도 대개가 3살에서 5살 때가 그때가 내가 확장할 때 점프할 때거든요. 그때의 공부가 평생을 지배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살, 13살 그때가 또 내가 중학교 때 버티면 되는데 그때 또한 내가 완전히 학점할 거예요. 그때도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7세, 8세 성년이 끝나지. 그때 또한 내가 또 발달할 때예요. 17, 8세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내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 틀에, 자기 내 구조의 근본 틀이 곧 바뀐다. 그래서 공자가 아마 틀림없이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의식이 깊어집니다. 굉장히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바른 길이 뭐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또 돌아왔어요. 교환 서는 게. 돌아온 난 다음에 어머니 제사 지낼 때 공씨 집안에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합류를 했는데 아버지 산소를 몰라가 해명하니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씨 집안하고 인연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20대 남자부터 시작한 공자가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첫 제자가 20대부터 봐요. 그러면 20대에 글자를 배웠다면 그 글자를 어떻게 배웠냐는 하는 것이 바로 외가 쪽에서 그걸 배웠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문호가 안 열렸습니다.
문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를 이야기할 때는 최초의 사학을 만들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최초로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한테, 평민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최초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공자를 대스승이라고 합니다. 대스승.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동부에서는 교육의 혁명이다. 그 전까지 밑바닥에 있던 민중들은 그 교육에 대해서 전혀 근접도 못했는데 공자가 이 마구깡치기 하면서 남을 창고지기 하면서 그 옆에다가 불러다가 몇 명씩 불러다가 그 배우신 거예요. 자기 창고지가 시간 남은 거 풀고 마구깡치기 할 때 마구깡하면 또 불러서 시키고 그러면서 20대 첫째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기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교육의 혁명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저희 계급구조, 이 계급구조가 계급구조인데 우리 세습된 계급구조에서 평민들의 의식을 깨면서 이제 민중이라는 개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서서히 그 하극상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식.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 그것은 나에게 그런데 이러한 공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유가 사상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 이 공자의 당시에는 교육에 대한 혁명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오늘날 또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꼬맹이들 핸드폰 갖고 놀잖아요. 꼬맹이들 막 모르지 막 갖고 놀잖아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데 공자 때는 어떤 혁명이 나면 철계 문화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 당시에 철계 문화라면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오늘날 현실은 대혁명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동기 문화에서 있다가 철기 문화다. 철기 문화는 첫째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달라요. 개인들이 막 칼고 상을 이런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레 바퀴 같은 데서 철을 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멀리 가고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학문의 혁명을 하는 그 시대는 다시 말해서 경제의 혁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그러면서 그 공자 당시는 다시 말해서 한 세대의, 한 국가의, 한 시대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대혼란이 빠진 시대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시대고 전 세계란 것은 지구란 것은 아까 소크라테스 그리스나 또는 인도나 그렇지 않으면 이 동북아나 따로따로 있는 거라 지구촌 전체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 동시에 납니다. 왜냐? 소크라테스가 나온 그 당시에 인도 쪽에는 석가모니 태어났어요. 석가모니 혁명을 했거든요. 동북아에서는 모자로 담나고 혁명했어요. 그래 지구촌 전체는 같이 혁명이 시작돼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 철기한 문화가 지구촌 지각입니다. 대혁명입니다. 그럼 오늘날 또 기가 발달되니까 완전 그것이 혁명하잖아요. 생활 우리 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대혼란이 있다 보니까 공자 입장에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의 해답을 갖다 공자가 뭐냐면 기도를 사랑이라고 살았지. 이 혼란하고 그때도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형이 아우를 죽이고 아우 형을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향해서 부모 형의 자식도 없는데 막 죽이거든요. 오늘날 물질이 저렇게 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 부모 형이 없다는 못 때문에 막 싸우고 와요. 그 대기업들 보세요. 이러한 물질의 시대에 그때 공자 혼란 시대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말씀이 사랑이야 사랑.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하게 되면 뭐냐면 홀라가 아니라 타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대상이.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그 더불어 살기 위한 사랑을 공자 적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 책이 없지만도 오늘날 시대에 맞는 이야기 하나 있어가지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 말 같은 거. 사회부동 공익불안. 많이 보셨죠? 이거는 뭐냐면 말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는 앞에 거와 뒤를 이어주는데, 이거는 되게 동산의 형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는 뭐냐면, 조화나 하되, 조화, 이렇게 앉아 전부 다 떡 먹고, 저 몸에서, 바닥부터 몸에서 조화나 하되, 부동 같진 않아. 이 세상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친구 다 원래 좋아해. 그런데 개체는 다툴 수 없어요. 이게 공략, 이 분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소인배들은 어떻게 하냐, 공략이죠. 동의불아요. 네 편, 내 편 나눠. 야, 너는 내 편이니까 네 편을 나눠. 딱 나눠놓고 화도 없어. 야, 너 편이 우리 편이 오지 마. 선을 나눠놓고 서로가 부조화가 되고 싸우는 거예요. 동의불안은 뭐냐면 다툼이에요. 맨날 네 편이 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다른 개성,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의 개성은 다른 거야. 인정해. 이해해. 그러나 소인배들도 대사입니다. 자기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큰 나누게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화나네. 아, 우리 편 아니겠구나. 이걸 그때 논에서 해야 되는데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러한 논리를 갖고 인자가 인에게 개설을. 근데 개설의 제일 처음에 자활 공자를 들고 나온 이유가, 제가 공자에 들고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명심보감이란 책 전체가 육아적 관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책의 첫머리에 무엇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논리와 사상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심보감도 제일 처음에 자활 공자를 하는데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육아적 철학이 많이 내재하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 이게 이제 알보니까 뭐래요? 이걸 내가 쓰면 이 척기절이 결국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활 여기까지 자활 이게 척기절 자활은 공자를 공자. 이 잣다는 무슨 잣다면은 뭐 저희 집안에 가면 뭐 손자, 명자 이렇게 뭐라고 있는데 이건 일본식으로 있는데 저는 원래 선생님 같다. 선생님 같아요. 공자, 명자, 노자 전부 선생님, 노 선생님, 장 선생님, 공 선생님, 선생님 같다. 선생님. 이 자활할 때 선생님 이랬는데 이 선생님 공자왈이라고 안 한 거죠. 그만큼의 명심보감은 육아적 사상이 가장 중요하게 받고 아예 공자라는 공시라는 이름 쓰고 성문까지 됐죠. 그냥 자활이. 그래서 뭐라 하냐, 미선자, 하위자, 선을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 번역할 때 1, 2, 3입니다. 선을 하는 단어 말이죠. 1, 2, 3. 선을 하는 단어. 자, 선을 하는 자는 아까 했지만도 개성편에 선 나오잖아요. 순수한 영혼의 집중을 계속 지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이 말이죠. 위선자. 영혼의 순수함을 지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자는. 그러면 띄어쓰기를 할게요. 제가 띄어쓰기 하면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주시면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세요. 이렇게 염주. 천
띄우고 보지 띄우고 이복이에요. 이게 왜 끝나고 딱 끝나고 나서 한번 성도할 때 띄어서 하면 그냥 천 보지 이복이라고 이렇게 하죠. 띄어서 천 띄우고 보지 띄우고. 한문은 원리가 쫙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토시를 붙여 중간중간 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길기 때문에 이게 군데 띄워져야만이 소리에 대해서 읽을 때 춤을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띄어쓰기라면 제가 이 소 띄어쓰기 해줘야만이 앞으로 성독을 할 때 혼자 집에 계시면 글을 읽을 때도 그 띄어쓰는데 쉬면서 못 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는 천 보지 이보게. 자, 자기가 선을 하는데 하늘이 보지 보답할 것한테 일단 대명사 그에게 보답하기를 복으로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이 보지 그에게 보답하기를 복으로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본인이 제가 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늘이 보답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아까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에 계속 살아있는 거죠. 자, 나라는 인간이 물인 공과 그 다음에 힘,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나라는 인간이 이 작동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교로 하면 부처님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부처님한테 어긋나지 않는 삶,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같은 삶, 내가 부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미선자입니다. 그래 되니까 하늘이 복을 주니까 하늘이 보이는 자기 속에 있는 신성, 영성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확대돼 마음의 공간에 넓어져가지고 스스로가 행복해지니까 복이 되죠. 하늘이 복을 줄 수 없죠. 그건 줄 수 없죠.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이 자꾸 밝아지는 거죠. 자꾸 밝아져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냐면 아침에 해가 떠도 행복해. 아까 천상미처럼 좋을 때 노을 또 행복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다 축복으로 보이니까 그건 복이지. 그냥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는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하늘이 그에게 보답하게 보호한다. 자기 속에 있는 걸 자기가 체득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전보지복입니다. 절대로 하느님,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속에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기운, 부처님의 기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현상계의 모습이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이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위 띄우고 불선자는 천 띄우고 보지 띄우고 하나입니다. 불선한다. 왜 악이 아니고 불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아까 했지만 또 선이 이렇게 끊임을 가다 보면 상관하게 있어, 상관례. 이거는 선이 있고 그건 불선인데 이 두 가지 글에서 선과 불선은 자기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요. 선을 선택하느냐 불선을 선택하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이 아니고 선불선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이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생님이나 저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거든요. 바로 계속 너 어디 갈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선을 선택하면 갈수록 뭐냐면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영성이, 마음의 이 순수함이 점점 더 강해져서 하나님도 부처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길이 확 풀리는 거죠. 그러나 불선이 이게 사육이에요, 사육.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육인데, 자기가 이 사육은 물질을 사는 거죠. 이게 물질을 사는 거죠. 물질적인 사육 때문에 그 사육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나뭐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데는 양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삶은 왜 천연이 그 화로가 지향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나밤에 생각을 근데 잘못했구나 느끼거든요. 그걸 내가 하면 도움 되는데 왜 욕심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스스로가 반주하면서 스스로가 자꾸 얽매이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지향이야. 이게 심해지면 뭐냐면 그게 약간 심해져서 스트레스는 병이 되는 거야. 다시 심해지면. 병은 스스로 만든다고 해야 돼요. 현대의학에서, 현대내과학의 의학에서, 현대심리학, 뇌와 이쪽에서 병은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왜? 시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 불선의 선택을 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미래의 어떤 현상의 모습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스스로가 눈앞의 현상이 행복해 보이고 복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 내가 다문했는데 마치 내 속에는 하나님이 이해하듯이 부끄러워. 그 부끄러워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지향이 커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늠주득거리고. 그래서 이 명심법의 첫 기에서 나온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선택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순수하고 당당하게 하면은 부처님, 하나님, 어떤 분이 연락되고 어떤 분이 오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아까 천사님 선생님 맞더나 내 아름다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선택하는 그 삶은 늘 복된 삶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짓밟고 빼앗고 해가지고 자기를 잘하는 그 삶을 살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꾸 틀을 올거든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올면 자꾸 축소돼요. 그러면서 그 지하에 대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계절이 명심화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화도 복도 자기가 만든다. 그 말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선택에 따라서 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배웠던 공자라는 분은 뭐냐면 삶의 밑바닥에서 하루 묵고 사는 힘든 밑바닥에서 나이 어린 어머니가 그 힘든 시대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살던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은 무엇이 좋은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이 공자 가을입니다. 공자 가을은 지금 공자의 가을은 지금 게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첫 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